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많을 때가 딱 있으면은 불안해요. 오늘 너무 많네? 내일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들고, 지금은 이 잠깐도 쉬는 가게가 많아서 나한테 왔나?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평균치가 없으니까.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신림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성입니다. 요식업이 제가 요리가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. 군대 전역을 했는데 같이 전역한 동기를 만나다가 다단계를 제가 억지로 끌려가게 됐죠.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막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잡혀서 빚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1금융이 아니다 보니까 이자도 세고, 그 나이에 제가 뭐 돈이 어딨어요. 부모님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사는 게 다였는데, 이자 내면 끝이다 보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주변 지인한테 돈 벌 수 있는 데 없냐 하다가 식당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만큼 자영업 수가 많아서예요. 다른 거에 비해 자영업자가 원체 퍼센티지가 높잖아요.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많고, 그 중에서도 식당이 가장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차리기가 너무 쉬워요.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너무 음식을 잘해서 너무 맛있다. 그럼 주변에 자식들이 꼬드기잖아요. 이걸로 장사하자고. 그러다가 하게 되는 게 식당이고,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했어요. 다른 데 일하기가 다시 쉽지가 않잖아요. 은퇴하고 나서도. 그러면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또 식당인 거예요. 프랜차이즈란 게 있으니까 돈만 쓰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알려주고 해주잖아요.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.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 요식업을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 좋은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. 특히 이제 매출이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 낮을 테고, 재료값 아끼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. 근데 손님들은 다 알죠. 뭐가 변하면은. 좋게 변하면은 다 좋은데, 안 좋게 변하는 거 다 알죠. 오히려 차리기는 쉬운데 폐업이 어려워요. 차리는 거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차려요. 근데 폐업할 때쯤이면은 언제나 내 빚이 있고 돈이 없는 거예요. 근데 폐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, 생각보다.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맡긴 게 아니다 보니까 맡겼으면 더 디테일이 좋았겠죠. 근데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1,500으로 다 한 것 같아요. 그 주방 기물들 사고 하는 것까지 해서. 폐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철거 비용이죠. 원상복구 비용. 어느 정도 철거냐에 따라 다르죠. 작은 가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돈백 이상은 나오겠죠. 원상복구니까 예를 들어 주방 같은 경우면은 밑에 배관이나 이런 것도 다 까야 되니까, 타일도 다 까고, 그럼 더 많이 들 테고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폐업할 때는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부담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단번에 든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점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보이고, 일단 내가 점점 지치면은 의욕이 안 생기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, 다른 유튜브 보다 보면은 예전엔 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무식하게 해서 힘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하면서 다시 뭐 지금은 매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다, 이런 영상들도 봤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아예 내가 마음이 그냥 꺾여버리면은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표정이 안 좋죠, 일단. 그리고 그 가게 갔을 때 일단 분위기가 침울해요. 그냥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식당을 갔는데 손님이 없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사장님이 막 기분 좋게 하고 이러면은 잘 먹고 갈 수도 있는데,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이런 말 하면은 다시 가기도 뭐 하고, 음식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잖아요. 그런 게 많아지죠. 되게 안 좋았죠, 반영이. 1년은 적자였죠. 근데 저는 이제 그땐 첫 장사다 보니까 의욕이 계속 있었어요. 그리고 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어차피 첫 장사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영업시간이 너무 줄다 보니까 맨 처음에 9시일 때는 진짜 하루에 많아도 그냥 10얼마가 전부였어요. 왜냐면 그때도 테이블 수가 한 4개밖에 안 되니까. 그리고 먹는 시간도 짧고. 근데 이제 점차 막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매출이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, 점점. 11시 됐을 때도 그때는 오히려 할만했던 것 같아요, 진짜. 그때는 오히려 매출도 되고. 근데 이제 1년 동안이 좀 힘들었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빚이 없이 시작했고,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속 메꾸다 보니까
보니까 빚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빚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 내야 되는 이자의 걱정에 매장이 또 크면 클수록 월세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. 저는 100만 원 정도예요. 이게 규모보다 이 작은 규모로도 상권을 가면은 월세가 2배, 3배까지 올라가요. 저보다 작은 데도 300만 원인 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층수마다 달라요. 1층은 더 비싸고 2층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동네마다 강남권 뭐 이런 데는 난리 나죠. 거기는 맨 처음에 잘 될 때는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. 근데 지금은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많을 때가 딱 있으면은 불안해요. 오늘 너무 많네? 내일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 들고 지금은 이 잠깐도 쉬는 가게가 많아서 나한테 왔나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평균치가 없으니까 자리를 못 잡은 거죠. 아직은 막 들쭉날쭉하니까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저 같은 경우 식당이다 보니까 재료를 막 무한대로 준비해 두진 않아요. 근데 갑자기 잘 되면은 평소에 준비해둔 재료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아슬아슬한 거죠. 손님한테는 죄송합니다.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. 라고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고 또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상하게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 재료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그 중간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많았죠? 특히 이번 달에 많았어요. 딱 새해 넘어가면서 갑자기 없더라고요. 돈을 안 쓰는 거예요. 한 번 먹을 때 그 음식 가격이 옛날에는 뭐 2, 3만 원으로도 우리가 여러 명이서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여러 명이서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우습게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개인 생활에 들어가는 고정비들이 다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연히 사람 만나는 걸 꺼려 하는 거죠. 사람을 만나면 돈을 쓰니까.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많이 벌어요. 근데 못 버는 사람은 또 못 벌고. 근데 당연히 못 버는 사람들 쓰기 부담스럽겠죠. 그러다 보니까 못 버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만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잘 버는 사람들은 또 잘 버니까 걱정 없어서 부럽긴 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동네에 오진 않죠. 다 이제 큰 데 가던가. 정확히 말하면 웃을 일이 없죠. 손님들한테는 억지로라도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감정을 쏟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없으면 당연히 웃을 일이 없는 것처럼 걱정이 없어야 되니까 걱정 태산인데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침울해지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을 텐데 의욕이 없어져요. 솔직히 뭐 그 의욕이 다 각자마다 다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끼 먹을 때 좀 맛있게 먹으면서 기분을 좀 좋게 하는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. 막상 먹으면 잘 먹을 텐데도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즐겁지가 않으니까 먹는 걸로 즐겼던 내가 딱히 즐겁지가 않고 맨날 혼자서 최대한 돈 아끼려고 가게에 있는 걸로 대충 해먹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재미도 없고 서비스업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든 안 좋은 감정이 있든 일단 속내를 숨겨야 돼요. 내가 아무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손님들한테 그걸 내가 표출한다고 손님이 이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. 나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활기치면 그것도 손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억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. 저는 회사를 못 다녀요 원래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 하죠.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일하는 것도 다 사회생활로 일로서 이제 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윗사람들이 약간 좀 부조리함을 말할 때 그거를 보통 밑에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못해요. 일단 같은 요식업으로 다른 업장으로 일해도 몸이 망가져요. 그래서 못해요 오래. 어릴 때야 이제 건강하고 패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긴 시간 동안 내 페이스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의 페이스에 맞춰서 몸이 아파서 못해요. 하고 싶어도. 가면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. 제 생각으로는.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, 그냥. 왜냐면 이제 손님들도 예전과 다르게 먹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눈이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파스타 하나를 해도 그냥 딱 한 접시 탁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파스타도 좀 뭔가 다른 가게랑 특별하게 뭔가 해야 되고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찾고 뭐 이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비싸다고 안 먹진 않아요. 싸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가격이 아무리 싸도 별로면은 싼 가격
가격도 아까운 거예요. 근데 비싼데 비싼 만큼의 만족감을 느끼면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, 저는. 근데 저도 이렇게 눈이 높아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. 저희 업주나 사장님들이나. 그걸 못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더 이제 힘들지 않을까. 별로 안 좋은 생각 안 하고 재밌는 것만 봐서 웃기지도 않지만은 그냥 힘든 거나 이런 걸로 같이 우울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걸 최대한 피해 좋은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재밌는 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죠. 그냥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해요. 왜냐면은 안 해보면은 몰라요. 본인이 이게 재밌고 맞는지 안 맞는지. 그래서 오히려 창업을 했다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다른 직장을 어떻게든 구해서 그쪽이 더 맞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, 오히려 창업을 해서 이게 더 맞고 열심히 하면서 성과를 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이게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,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이제 해봐야 아니까 일단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. 저는 그래도 다 알아서 하라고 해요. 근데 이제 단지 책임은 나한테 주지 마라.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거는 아니죠.